안녕하십니까,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89강은요 비영리주의지 또 이나 공익법인들이 왜 투명회계와 회계감사를 기피하는가 싫어하는가 뭐 이런 주제를 요새 문제가 된 사립유아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영리 조직이라는 게 특히 이제 이 유아원 유아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 법률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있고, 이 교육기본법에서 이제 유아교육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조에 근거해서 유아교육법이 있고요. 유아교육법에서 이제 공공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본법 제9조나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아, 초등, 중등, 고등학교 법인 등에 대해서는 그 2항에서 이제 학교는 공공성 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공성 운영에 대해서 이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 한번 보면, 이 민법이나 이 세법에 의해서 종교, 자선, 학술, 공공교육, 문화, 예술, 장학 등의 조직은 이의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영리적 사업이 아니라 비영리라고 보니까요. 비영리는 납세 의무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비영리 조직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래서 이제 구분 격리를 하고 구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추구하는 능동적 사업이 일종으로 이제 금융이자나 주식보유 배당에 대한 거, 건물 임대료 이런 것들도 능동적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죠. 별도로 뭐 사업하는 거, 건국대학교의 건국우유,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업들은 수익사업을 별도로 수익을 내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학교법인이나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 회계가 있고 비수익 보유 회계가 있어가지고 구분 격리를 통해서 수익사업 원가만 따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이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설사 이쪽에서 원가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지고 잉여금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이월되기만 할 뿐이고 이제 계속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을 잘 안 하게 되는 습성이 생기는데, 따라서 이제 투명회계가 납세 의무는 원래 투명회계가 기본 전제인데 이게 없으니까 투명회계도 안 하고 복식부 작성도 하지 않고 당연히 외부계 감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뭐 외부계 감사 이건 감시나 감독의 일종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비영리법인이나 이 유아원 유치원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의 개별 특성이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 거를 훤히 들여다보는 감시나 감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공이고 공공이고 또 국가 재정에 꽤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 재정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사익이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아니면 재정이 초과 집행이 돼서 더 재정을 중단을 좀 줄여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감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현재 반발 원인이 되고, 또 에디파인이라는 공식적 국공립 회계 조직이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조차도 이제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회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쓰는 걸로 단시부의 형태를 쓰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제 투명회계를 하고 외부 감사를 기피한 이유는 누구나 총 거래를 은닉하고 싶죠. 그래서 단식부기나 비망기록을 쓰고 사적 줄고 혼탁해 섞여 있는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온갖 이제 다른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면이나 비리적인 면이 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소득이나 이익을 은닉하고 싶을 거예요. 납세 의무가 이제 표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과세 회피를 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중세 고대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납세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건 있죠. 아무리 비수익 조직이라, 비영리 조직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원가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수익 잉여금이 있을 텐데, 이런 데 있는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비영리 조직이라 할지라도 원천징수는 다 하게 되죠. 소득세 원천징수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원장이나 그 대표들의 인건비 마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 대상이 들어가는데,
남는 금액도 원칙에서 대상의 금액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썼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게 쟁점이 될 것이냐?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총 그 누리 예산, 즉 그 학교 예산으로 이 유아원 유치원이 2조 원 정도가 간답니다. 2년. 그 유아 유치원 수준만 개로 나누면 한 유아원당 약 2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수입 2억 원하고 합하면 약 50%가 정부 재정이고 50%가 자체 수입이라서 한 유아원 유치원당 평균 약 한 연 매출액, 연 수입액이 약 4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건 뭐 내본 적은 없고요. 저도 이게 쭉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를 그러면 구체적 항목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원생 유아원 유치원생 한 명당 월 한 22만 원, 방과 후 7만 원 이걸 빼고 뭐 급식비도 연간 학기당 24만 6천 원 낸다는데 보통 지원되는데 그래서 연간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생 지원. 정부의 누리 과정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비를 월 59만 원, 그러니까 월급 지원비죠. 월급. 그다음 학급당 운영비 월 25만 원 주고, 그다음 교재 교구비를 월 10만 원을 주고 있어 학급당. 유치원장의 자격 연수 비용으로 약 300만 원 특별히 더 좀 보너스 형태로 주고 있는 것이 지원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4세부터 7세까지 총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200만 명 중에서 50%인 100만 명 정도가 유아원 유치원 다닌다고 지금 더 다닐 것 같긴 한데 제가 작게 잡은 거예요. 1만 개 유치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유아원이 1유치원당 100여 명이 그 학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200명도 있고 찍은 데는 이제 먼 지역 이런 데는 이제 150명도 있고 이렇게 된다. 평균이 이제 100명이고 1학급당 25명으로 치면 4학급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4학급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도 닫고 또 자꾸 원장이 바뀌기도 하고 운영권이 바뀌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러고 또 특히 초등학교나 학교 같은 데 옆에다 세워서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임대료나 땅값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운영이 잘 되는데 잘 되는 곳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잘 되는 곳. 잘 되는 곳은 원생이 이제 100명이 확실히 채워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액은 원생당 한 달에 22만 원 플러스 급식비 4만 원을 내면 이제 100명을 12개월 동안 2.88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이거는 이제 원생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교사나 학급당으로 볼 때는 이제 학급이 내학급이라고 그랬으니까 교사도 4명 들어간다고 치고 뭐 더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59만 원, 그 다음에 학급 운영비 25만 원 플러스 교재 교구비 월 10만 원 더하면 이렇게 해서 4학급에 12개월이면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부담액이 제가 쭉 좀 알아보니까 한 30 내지 40만 원인데 이것저것 명목 입학금에 월 교육비에 교재비에 급식비에 방과 후 영어 교재 우유 급식비 따로 특별활동비 따로 특별활동비도 이게 그냥 부모가 넌 들어가지 마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애가 왕따가 당하고 혼자 유치원 마당에서 놀고 나머지 애들은 다 특별학급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만 안 들어가니까 또 낸댄다. 그래서 이걸 더 월 평균 활동하면 다 여러 가지 명목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명목으로 하면 학부모들이 이제 세게 해서 반발하니까 이걸 다 나눠가지고 그때 내게 하니까 그때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한 40만 원 들어간답니다. 40만 원. 40만 원이 100명이다. 뭐 방학 2달 빼고 뭐 2달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 받는지 모르겠는데 2달 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 4억 원, 40만 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10개월 하면 한 4억 원이 됩니다. 4억 원이 이제 학부모 부담액이고, 그 다음에 2.88억 원에다 0.4억 원, 요 두 개 더한 게 이제 정부 지원액.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해서 한 7.33억 원이 되는데, 요게 한 45%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그 유아원 유치원당 정부 누리 지원 과정 예산 지원액이 한 50% 좀 안 되는 한 45%쯤 된다는 게 여기서 계산이 나오죠, 대충. 그래서 학부모가 4억 원 내면 나머지가 3.33억이 이렇게 해서 7.33억이 총 수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총 이 금액에서 비용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보면 교사가 이제 내학급이지만 한 명의 주교사, 한 명의 보조교사 해서 2명씩 들어간다고 치고
식당 주방 직원까지 해서 1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연봉을 제가 많이 잡았어요. 3천만 원. 140 내지 150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 이것저것 그 사대보험 공과금 치면은 한 2,500 들어가지만 한 더 들어가서 한 1,000만 원 줘서 3억 원 잡아줬습니다. 임대료 등을 이제 따로 친다고. 이게 만약에 원장 개인 유아원이다, 개인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400만 원을 별도로 원래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걸 남한테 빌렸다고 치면 한 두세 개층 쓰면은 월 한 200만 원씩 4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이게 12개월 하면 4,800만 원. 기타 식비 등 기타 뭐 운영 비용에서 한 5천만 원 잡아주고 기타 이거 말고도 또 먹는 거 임대료 교직원비 말고도 기타 이런 잡비 차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5천만 원 잡아봤자 다 합하면 이게 4억 5천 정도 돼요. 4억 5천. 그래서 잘 되는 것은 7억 3천하고 4억 5천 차액이 2,8.3억 원이 되는데 가끔가다 뉴스나 아니면 토론할 때 보면 익명으로 뭐 월 2천만 원씩 아니면 뭐 배우자로 2천만 원 아니면 원장 아들 원장 자녀로 2천만 원 아니면 직원들한테 돈을 돌려줬다 다시 빼고 하는 거에서 알게 모르게 해서 이제 이게 연 한 2억 원 내지 이런 정도의 수지 차익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 이것을 이제 원장이나 각 사람들의 소득으로 보면 인건비로 봐서 원천징수가 될 수 있는데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 말한 한 3억 원 정도 될 거고 3억 원 정도는 이제 원천징수가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3억 원 또 이 기타 원가 빼고 나머지 한 2억 원 정도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교육에 진지하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서로 이거를 이제 명백히 해서 투명하게 회계에 에듀파인에 집어넣으면 저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눈에 띄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 학부모들이 내는 돈들을 월 낼 때 이게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 제대로 반영되는지. 근데 이제 사실 그 원생 숫자 나오면 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외부 회계 감사인들이 회계 검토를 하면은 저런 걸 전부 다 점을 측정을 해서 합리적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윤곽 총괄 포괄적 금액이 어디 안 나가게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잡아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투명한 회계보고를 통해서 그 학부모나 원생이나 원장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이나 이 교육부나 이런 데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럴 때는 투명하게를 위해서 외부계획감사가 역시 필수적이다.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데모를 하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집단 스트라이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투명하게가 되면 모든 조직이 만족이 할 수가 있고요. 잘못된 지출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명회계와 회계감사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계사였습니다.